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입맛으로만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 입보다는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체내 이것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건강 듬뿍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완전 배출, 지은이 조승우, 출판사는 사이몬 북스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약대 한약학과에 진학,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많은 책을 읽은 후 병원과 약물로는 비만과 질병 치료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산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깨닫고 실천하자 심장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환자들에게 돈 되는 한약을 팔기보다 돈 안 되는 채소 과일식을 권했다. 난임의 산모가 아이를 낳았고 밤새 울던 아이가 방실방실 웃기 시작했다. 그 이후 저자 본인도 지금까지 요요 현상도 없이 질병도 없이 62kg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본문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은 음식을 버리고 산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식치라고 하고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식의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서약하고 의사가 된 수많은 이가 선서가 끝나고 뒤돌아서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약으로 삼게 하지 않고 독한 약물을 음식처럼 먹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약물과 친구처럼 지내라는 말까지 합니다. 병원 속에 갇힌 의사들은 음식부터 바꾸셔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의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는 이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시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님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 불리는 스위스의 비랴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 한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사님은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비랴벤나 병원에서 왔다 해서 벤나 주스라는 제품으로 우리나라 식품회사에서 제조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식품회사의 부지런함에 놀라고 밥벌이의 힘겨움에 애처롭고 마케팅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느껴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에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투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무첨가 벤나 주스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피부입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좋고, 두 번째는 피부에 좋고,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 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오전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의 경우 사과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간 다음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더 드리자면 사과를 먼저 넣으시고 당근을 썰어서 조금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할 때 쉽고 편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직효약입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 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소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어온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인간의 수명도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처럼 예쁜 얼굴이 되고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처럼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외 효소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 효소 없이도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 양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과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물질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로 가열해서 죽어있는 분말을 효소라고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도 일종의 효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든지 걱정에 휩싸인다든지 욕구불만 상태에 있게 되면 당신의 배터리 효소는 방전됩니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먹는다고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입을 닫고 귀는 열어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 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을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